김광규의 신 영산. 영산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산, 정도가 되겠네요.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신비로운 산, 영산과 관련한 중년 화자의 담담한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화자는 어른이 되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 그리고 고향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영산이 문득 보고 싶어 고속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산이 구체적인 지명이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산은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영산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산이 있었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과거의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시를 읽어볼까요? 내 어렸을 적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영산이었다.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산 허리까지 잠긴 짙은 안개와 그 위를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없는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또는 별빛 속에 거무스레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었지만 그 모양이 어떠하며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불현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렸을 적, 과거 회상인가요?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로운 산은 과거 어렸을 때의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수한 꿈과 소망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첫 구절이, 첫 행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자, 화자의 내면에서 창조된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하지 않는 산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영산이었다, 신령스러운 산이었다, 중심제재를 제시하고 있네요. 1년, 어렸을 적 고향에 있던 영산.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낮에 안 보여? 눈으로 보면 되잖아. 아니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인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산 허리까지 잠긴 짙은 뭐와 안개와 그 다음에 구름으로 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개와 구름, 이 안개와 구름은요 신령스러움을 드러내는 소재면서 영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비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어 영산의 신비스러움. 3년 볼까요?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문장 구조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지? 그렇다면 같은 맥락일 거예요. 밤에도 안 보여. 낮에도 안 보여. 결국 뭐야? 내면 세계에만 존재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어디에? 달빛 속에 어디에? 달빛 속에 또는 어디에? 별빛 속에 어디에? 별빛 속에. 아하! 달빛과 별빛 결국 뭐예요? 똑같죠. 영산의 신령스러움을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떠하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형체를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영산의 신비스러움. 4연 마지막 년인가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건 결국 뭐예요? 그렇죠.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움이 나타났네요. 불현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어? 고향에 내려갔어. 아, 화자는 지금 고향에 살고 있지 않네요. 타향살이네요. 자,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변했어. 영산의 지금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산이야. 아니, 아예 없어진 산이야.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낯설은 마을 사람들, 첫 번째, 변해버린 화자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뭐예요? 영산을 잃어버린 화자와 같은 현대인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완전히 뭐였어요? 잊혀져 버렸네요. 그런 산, 어떤 산? 그렇지, 순수함과 꿈을 간직한 산. 그런 산은 없다고 한다. 결국은 순수함과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네요. 됐어요? 그러면서 화자는 뭘 느낀다? 상실감, 사열, 사라지고 없는 영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제하는 산이든 실제하는 산이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상징적이고요. 안타까움의 어조고요. 결국은 상실한 어린 시절의 꿈과 소망에 대한 그리움이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 요건 쉽다. 과거, 내 어렸을 적에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그 산이 뭔데? 영산. 지금은 내 마음에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가 무엇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공간, 영산이죠. 영산의 의미를 부여해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영산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 볼까요? 일단 어때요? 불현듯 보고 싶어요. 뭐예요? 그리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뭐예요? 상실감이죠. 자, 결국은 사라져버린 영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화자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 상실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영산을 우리가 과거의 것, 과거의 가치, 사라져버린 가치, 이렇게 추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광규 시인의 조금 낯선 시예요. 그죠?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 시 영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자,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